가장 처참하게 디지털 영역에서 깨진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 신문 시장, 어떻게 디지털과 처절하게 패배해 왔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방송 시장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주현입니다. 어제 사이트 개편하느라 밤을 꼬박 샜습니다. 비몽사몽인데요.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TV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그 기사에 실린 카툰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TV 방송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TV를 보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개인 모바일 기기에 열중해 있습니다. TV 방송사 앞에 직면해 있는 위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림이었습니다. 신문이 TV의 위기를 진단하긴 했지만 사실 신문은 훨씬 오래전부터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신문 구독률 변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13년 사이에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열독률도 비슷합니다. 매출은 어떨까요? 일단 미국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8년 사이에 미국 신문들의 종이 매출이 역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12년 자료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디지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쪽에서 열심히 해도 무너져가는 종이신문 매출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런 지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독자들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신문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독자들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쯤을 상상해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짬이 나면 잠깐 신문을 보시고 퇴근해서 또 습관이나 아니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007년 무렵을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생겼습니다.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이폰이 출시됐습니다. 아이폰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혁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관점을 바꿔봅시다. 사람들이 수시로 뉴스를 접한다는 것이 신문 매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패키지의 해체라는 말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A신문, B신문, C신문이라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지 않게 됐습니다. 포털이라는 중립적인 플랫폼, 또 더 나가면 이제 모바일이라는 중립적인 플랫폼에서 개별 기사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의 영업 방침과 독자의 구매 행태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맞아서 과연 신문들은 제대로 변신했을까요? 예라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신문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문들이 인터넷 신문을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신문 편집국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인터넷만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실시간 보도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후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넘겨준 플랫폼 주도권.
사실 인터넷 대응 전략 실패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유력 언론사 중에 인터넷에서 제대로 성공한 곳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주도권이 넘어가는 과정은 한국적인 특수성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콘텐츠를 넘겨주고 아무 생각 없이 다 넘겨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에 대한 향수는 역시 화장실일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신문 보는 재미는 절대로 포기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화장실에서 뉴스는 계속 봅니다. 그런데 신문이 있던 자리에 모바일 기기가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굉장히 오만했던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신문사들은 신문이라는 패키지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시도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적용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해 네덜란드의 신생 언론 스타트업인 블렌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널리즘계의 아이튠스라 불립니다. 기사 건별 판매 시스템이죠. 여기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플랫폼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그림은 저희 지디넷 코리아 미디어 연구소가 워싱턴 포스트의 디지털 전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에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 언론사 그리고 아마존의 생태계 여기에다 외부 플랫폼을 결합해서 하여간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스스로 뭔가 플랫폼이 되어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플랫폼 올라타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워낙 뉴스를 많이 접하셨으니까 그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이란 뉴스 서비스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전 세계 9개 언론사가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서비스죠. 왜냐하면 뉴욕타임스 같은 곳이 직접 자기네 뉴스를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뉴스가 노마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특히 방송사의 최고 결정권자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방송은 신문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